오늘은 3회 2단원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면, 자, 일단 들을 때, 듣는 사람은 연설자의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는 연설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서 듣는 이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전략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설득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성적인 설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설득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감성적인 설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성적인 설득이라고 하면 바로 말하는 이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말을 믿게끔 하는 걸 우리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의 됨됨이, 인성 혹은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이성적인 것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이다 라는 방법, 그러니까 논증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든다든지 통계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통계 자료나 구체적인 수치, 사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 때 감성적이다. 이건 듣는 이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자, 부러울 수도 있고 불쌍하다, 동정할 수도 있고 혹은 긍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해요. 요런 전략들이 있고요. 요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말을 할 때, 연설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말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다음 연설을 듣는 두 학생 중 누구의 판단이 더 공감이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학생회장 후보 연설이 있네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전교생에게 빵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호 1번을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서 배고팠는데 마침 잘 됐군. 어떻게 빵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 투표해야지. 자, 이 친구는 어때? 자신의 상황과 관련 지어보고 무작정 뽑아야지가 아니라 뭐 하겠다? 어떻게 빵을 줄 것인지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오른쪽 학생은 뭐라고 했니? 전교생에게 빵을 매일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공약에 대해 좀 더 검증해보고 투표해야겠어. 바로 현실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검증해보고 투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 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연설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므로 청중은 이를 비판적으로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뭘 배울 것이다? 연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득 전략과 이를 비판적으로 듣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연설문을 작성해서 연설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설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이라는 뭐가 나오고 있죠? 연설문이 나오고 있죠.
연설문. 실제로는 연설이 됐죠. 자, 세상을 바꾸는 실패한 상상력 누가 있니? 조앤 K 롤링.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죠? 자, 다 알지? 되게 유명하죠? 왜? 뭘 썼니?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은 서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대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졸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 대학교 졸업식에 졸업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이들을 고려해서 뭐를 한다고 그랬니?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바로 주제를 뽑을 때 청중을 고려해서 연설의 주제를 정했죠. 바로 청중 고려. 자, 청중에 무엇을 고려했을까? 자, 얘네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나 나한테 원하는 요구,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 바로 연설의 주제를 선정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연설의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뭐 했어요? 우리 서론 부분에서는 인사를 하고 연설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인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글자색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냥 써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본론. 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저는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고 번듯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어떤 실패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자기가 원래는 가장 두려워한 건 실패였지만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라는 거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죠. 자, 약간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되는 결과만 계속 나왔었단 말이야. 바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자, 어떤 실패를 했어? 바로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고 자, 실패만 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실패? 요런 실패를 했다는 내용.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끝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어땠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들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자, 터널 끝, 자, 이 터널이 뭐라고? 절망적인 상황.
한 줄기 빛이 들기를. 한 줄기 빛은 희망이 되겠죠. 바랄 뿐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질문하고, 그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혜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뭐를 쓰고 있어요? 자, 보통 문답법이라고 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방식, 바로 자문자답 혹은 문답법의 형식.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실패가 주는 혜택, 자, 뭐다?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죠. 연이은 실패로 제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낡은 타자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실패를 극복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극복한 방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아서 다시 삶이 튼튼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패 후에 뭐 했다? 바로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았다. 자,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또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어떤 점을 알았어요?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제 주변에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점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바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자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자, 또한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죠. 시련을 겪지 않으면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1살이던 때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바로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그 나이의 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나이대에 있는 청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나이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 이 말하고 싶다라가 아니라 만약 내가 그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자, 어떤 얘기를? 뭔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뭔가 성취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로 성취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욕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삶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해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뭐한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겠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자기가 질문했죠?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대답하는 문답 혹은 자문자답의 스타일로 계속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청중들의 관심을 계속 끌어들입니다.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뭘까요? 질문했죠? 제가 삶을 다시 추스르는데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거 청중의 생각을 짐작했고, 를 짐작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상상력의 가치는 더욱 넓은 의미의 가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치가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의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 소설을 썼습니다. 자,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고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평생 만날 일도 없을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 바로 상상력의 힘을 깨달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상상력이 왜 중요한지, 자, 첫 번째 깨달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자, 지금 너희들은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 듣는 이들의 무엇을 자극하니? 긍지, 자긍심을 자극하죠. 이런 게 뭐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자,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감성적인 설득 전략. 자, 여러분은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영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바로 상상하는 힘. 바로 여기에 무엇이 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상상력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중간 부분에서는 무슨 얘기 나왔니? 바로 실패의 경험이 주는 좋은 점 3가지. 이로운 점 3가지 얘기하고요. 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뭔가 성취하려는 욕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고, 또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땄어야 돼. 자, 요것이 중간 부분에 나왔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만. 여기다가 다 2개 다 고쳐볼게요. 아이고, 이 아니죠? 그리고 상상력의 힘. 요것이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내일이 오고 여러분이 오늘 저의 말을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고대 현인이었던 세네카의 말만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 뭐라고 인용했니? 바로 이야기의 길이가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니까 격언을 인용해서 자, 세네카의 말을 왜 인용했을까? 바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자, 이렇게 대단한 고대 로마의 현인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어때요? 연설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설득 전략 썼는지 전체적으로 보자면 넘어가 볼까요? 이 연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연설의 연설자와 청중, 연설의 목적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사람 어디 왔다고? 유명한 대학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청중은 누굽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자, 연설 목적은 뭐하라? 자,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교훈을 졸업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자, 연설자가 청중에게 전하려는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죠?
자, 실패가 주는 혜택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주고 또 자기 자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준다 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는 이 사람이 몰랐던 자신의 장점도 깨닫고 자기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성취만 생각하려면 안 돼. 그럼 마음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어.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상상력의 중요성.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바로 어디에서 일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서 일하면서 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설득 전략 진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연설의 설득 전략을 알아보자. 다음은 연설의 설득 전략을 설명한 내용이다. 이 연설에서 사용한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연설은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인 화법이다. 자, 연설이 무엇인지 뜻이 먼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아이고, 좀 이쁘게. 자,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연설자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한다. 먼저, 인성적 설득은 화자가 자신의 됨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인성? 바로 말하는 이의 인성. 자, 이성은요? 이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연설자는 청중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며 통계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와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연설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 등을 제시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인성적 설득 전략. 자, 말하는 이의 됨됨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이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조앤 K 롤링이라는 연설자의 전문성과 됨됨이를 바탕으로 바로 연설자의 전문성과 됨됨이를 바탕으로 연설의 신뢰를 갖게 하니까 인성적 설득 전략이다. 두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은 자, 이 사람이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 자,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한 자,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 혜택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 자, 이것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역시 논리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은 논리적인 제시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감성적 설득 전략은 뭐예요? 자, 우리 옆에 보면 감성적 설득 전략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감정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서, 자,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 자,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너희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에서는 자긍심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교육, 여기서는 청중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 자, 그리고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삶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라 하면 동정심. 자, 그리고 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설득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연설에서 사용한 설득 전략의 타당성을 판단해보고 모든 구성원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자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자유롭게 나누는 거니까 볼까? 내 생각에 연설자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잘 활용한 것 같아. 연설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청중에게 자신이 비슷한 시기에 겪었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있어. 특히 자신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여 실패가 주는 혜택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공감이 됐어. 그래서 논리적인 제시, 이성적 설득 전략에 공감하고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감성적 설득 전략을 잘 쓴 것 같다든지, 혹은 뭐 전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이런 유명한 소설가가 이야기하니까 왠지 더 공감이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친구들끼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따져가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연설을 듣는 청중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설자를 평가해보자. 자, 우리 연설을 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 청중의 관심이나 혹은 얘네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연설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자, 대략적인 나이는 뭐겠니? 바로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 뭐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공통적인 상황은 바로 졸업을 앞두고, 자,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다. 자, 그럼 공통적인 관심사. 자,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앞으로의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청중의 나이나 지식 수준 잘 고려했다고 알 수 있고요. 관심과 요구도 고려해서 자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점을 이야기해줬고, 또 청중의 신념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상상력의 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설을 준비하는 단계. 자,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한 연설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 중 내가 연설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학교에 매점이 필요한 이유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자, 연설의 목적은 청중을 설득하는 것. 그래서 청중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청중의 관심, 요구,
그 청중의 어느 정도 규모, 어떤 성향, 어떤 수준, 태도 등을 분석해서 그에 맞게 연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점을 설치하게, 매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학교 관계자에게 자, 나이는 30에서 60대까지, 지식 수준은 높은 편. 자, 학생의 학습 환경과 교내 생활 지도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또 그 외에 자, 이 사람들이 나의 요구를 들어줄 영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서 자, 연설의 설득 전략을 마련하고 있죠. 자,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나의 됨됨이나 이런 걸로는 설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뺐고 물론 내가 어떤 설득하려는 내용이 매점이 아니라 뭐 다른 내용인데 뭐 나는 굉장히 품행이 방정해서 뭐 그런 상도 많이 받았었고 뭐도 있었고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주제들도 있기는 있어요. 학생이라고 다 인성적 설득 전략을 못 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매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뺐고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득할 거고 감성적, 감성에 호소해 볼 겁니다. 감정에다가. 자, 그래서 뭐 했어요? 나는 우리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달라고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연설할 계획이야. 먼저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 배고픈 우리의 심정을 내세워 청중의 동정심에 호소할 거야. 그리고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매점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되겠지? 그래서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배고픈 우리의 심정을 내세워서 동정심에 호소할 거야. 그리고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연구 결과니까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자, 연설의 짜임에 따라 개요를 써보자.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했어? 연설을 할 주제를 정했고 그리고 청중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설득 전략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면 개요를 짜게 됩니다. 자, 그럼 개요를 어떻게 작성했어요? 바로 주제는 우리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 주세요. 앞부분에 자기소개하고 연설을 하게 된 까닭에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꼬르륵 소리. 자, 본론에서는 우리 학교에 매점이 필요한 까닭. 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자, 그리고 핵심 내용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자, 그래서 연설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땡땡 중학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재학생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했고 오전 수업 중 우리 반 여기저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우리는 하염없이 점심시간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를 채워줄 매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자, 뭐 했어? 감정에 호소하는 말하기. 자, 감성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가 서론이었죠. 저는 우리 학교에 매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점이 있으면 아침을 거르고 온 학생들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가 고플 때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자, 이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 자, 매점을 이용하여 허기를 채우면 우리의 집중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가 본론. 이성적 설득 전략 사용했죠? 부디 우리 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여 우리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자, 어떤 설득 전략 썼는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 진짜 실제 연설을 할 때 자, 다음 선생님의 말을 참고해서 준비한 연설을 연습해보자. 자, 그럼 볼까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하기 위해서는 설득 전략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 왜냐면 말하기니까 청중의 반응을 고려해서 뭘 바꿔줘라.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어조, 말투 같은 것들 같은 준언어적인 표현. 요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의 주의를 집중하고 싶을 때에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자, 목소리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강약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준 언어에 준해서 붙어서 보조적으로 말을 할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준 언어예요. 두 번째로는 표정이나 시선, 손짓, 몸동작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 아니야.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를 도와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중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밝고 편안한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청중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속도, 그리고 강약 혹은 말투, 그리고 비언어는 표정이나 동작, 손을 펼치고 라든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라든지 주먹을 쥐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별로 연설을 해보고 서로의 연설을 평가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연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연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번 정리 먼저 해볼까요? 연설할 때는 먼저 첫 번째 뭐 할 거야? 바로 연설 주제를 정합니다. 자, 연설의 주제를 정했다면 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예상 청중. 어떤 청중일지 청중을 분석하자. 우리 청중을 분석할 때는 뭐 해라? 바로 관심이나 요구. 그리고 어떤 수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나 혹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줘야 되고요. 자, 분석이 끝났으면 뭐 할 거예요? 세 번째, 설득 전략을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 이런 설득 전략, 저런 설득 전략을 써야지. 자, 설득 전략까지 마련을 했다면 네 번째, 개요를 작성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지 개요를 작성해 봅니다. 자, 개요 작성이 끝나면 다섯 번째, 연설문을 써요. 자, 연설문을 쓰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여섯 번째, 연습하고 연설을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연습하고 연설할 때 뭐 해라? 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이것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뭘 봐서? 바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바로 연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설하는 과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가시면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광고하기. 자, 광고하기에도 다양한 설득 전략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 제시된 광고의 설득 전략 중 다음 공익 광고에 사용된 설득 전략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 동일한 문구나 상품명을 반복하거나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런 거 알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말장난, 비슷한 발음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말장난하는 것도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고요. 인물 내세우기. 자,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서 모방심리, 따라하고 싶다. 자, 이런 거는 뭐냐면 보통 화장품 광고에 되게 예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막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브랜드 광고에 되게 멋진 연예인들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거, 혹은 일반인이 등장해서 친근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뭐 친근한 느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느낌. 자, 요런 느낌을 주는 게 인물, 내세우기고요. 자, 그리고 불안한 심리 건드리기. 자,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주의하거나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다가 뭐 망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불안하니까 그걸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웃음이나 감동, 자, 재미있는 광고들도 꽤 많이 있죠. 또 혹은 되게 감동적인 좀 슬픈 그런 장면, 엄마 이렇게 나오고 알지 무슨 감동 광고들인지. 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자, 장면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신뢰성, 전문가가 등장한다든지, 혹은 소비자가 이거 써봤더니 진짜 좋더라 이런 말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인증 마크, 성능 실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 신뢰성 보여주기입니다. 자, 그럼 볼까? 뽑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자, 뽑는 것이 심는 것. 우리 반대되는 건데, 자, 지금 뭐 하는 거게? 뽑는 게 심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코드, 전기를 많이 안 써야 나무를 살릴 수 있다. 라는 표현이죠. 바로 언어 유희야. 자, 그래서 바로 뭡니까? 기억,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 자, 지금 볼까요? 충독. 자신도 모르게, 당신도 모르게 잠긴 문.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가두고 있지 않은지요? 자, 바로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면서 주의해라. 바로 불안하게 만들자. 나도 모르게 설마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는 디귿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시면 자, 공익광고 만들고 싶은 주제를 정리해서 설득 전략을 써서 한번 써봐라 라고 했고, 적절히 평가해봐라 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휘력까지 가볼게요. 단어로 그냥 가자. 자, 일을 잘못하여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친다. 자, 망했어. 우리 망한 거 뭐라 그래? 실패. 자, 강연이나 설교, 음악 따위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 듣는다. 청. 모인 사람들, 들은 중. 사람의 성품, 우리 인성.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그려요. 상상, 힘이니까 력. 안 울림 소리 중에서 숨이 거세게,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거 3의 1단원에 나왔어요. 거센 소리. 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운. 사물의 중요한 요소나 성질. 자, 중요하다, 중요, 성질성. 자,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영향을 미친다, 력.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세상.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요. 울립니다. 그럼 울리니까 울림, 소리. 자, 그러면은 단어 넣어볼까요? 그가 세운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바로 어떤 그 방법, 책략입니다. 책략, 우리 전략. 선인장은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디는 자, 특수한 성질, 특성. 사람들은 선생님의 이것을 듣고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연설,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 간섭하고 막아서 해를 끼친다. 방해. 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말과 관한 속담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부터 볼게요. 기억. 말을 해도 상대편의 반응이 없어서 기껏 말했는데 소용이 없네. 자, 그러니까 말만 했지 소용이 없어. 말만 귀양 보낸다. 반응을 안 보여. 말만 귀양 보냈어. 말만 보낸 거야. 자,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뜻이 있다. 자, 말 뒤에 그 속뜻,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을 시원히 다 해버려야 좋다. 자, 말은 해야 맛이다 라는 거. 고기는 씹어야 맛이오. 말은 해야 맛이라.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단원이 마무리가 됐죠? 자, 우리 1단원 3의 1에서는요. 의문의 체계를 알고 특성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음과 모음이 있었습니다.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했었고요. 자음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바로 입술이나 혀가 고정됐냐, 단모음, 고정되지 않았다, 이중모음. 단모음을 나눌 때는 입술의 모양,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에 따라서 구분했고요. 역시 모음표도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다. 자, 설득 전략은 세 가지. 인성적 설득 전략, 연설자가 자신의 됨됨이나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 두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전략. 세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 등의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전략. 하지만 감성적 설득 전략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연설할 때 청중의 관심, 요구, 규모, 성향, 수준, 태도 등을 고려해서 말하는데요. 자, 우리 연설하는 단계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단원도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3단원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